안녕하세요. 건강만세 딸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 이게 단순한 나이 탓일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 겪는 건강 문제들, 사실 그 이면엔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죠. 이걸 모르면 작은 증상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내 몸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0대 후반부터 근육은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은 면역 시스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감소는 면역력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작은 감기나 상처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50대에 들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이 아니라 근육, 뼈,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쉽게 손실되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의 탄력 저하와 혈액순환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 호르몬, 혈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50대 이후 가장 흔히 놓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선 근육은 단순한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기초 대사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곧 체지방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감소는 골절 위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쉽게 부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또한 근감소증은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렇듯 근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뇌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감소는 면역력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근육은 면역 세포의 주요 저장소이자 생산지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 세포가 감소하고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감기나 상처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감소가 심할수록 만성 염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결국 근감소는 단순한 힘의 약화가 아니라 당뇨, 골절, 치매, 면역력 저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뼈가 약해지는 과정이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한번 부러지면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뼈의 손상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심할 경우 장기 입원이나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는 1년 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골다공증은 단순한 뼈의 약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칼슘 섭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장내 흡수를 돕고 뼈에 칼슘이 잘 축적되도록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로 잘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이나 신장에 칼슘이 축적되어 석회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달걀, 강화 우유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면 비타민 K2는 그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에 축적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관절, 심장, 판막 등에 쌓여 동맥경화, 관절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특히 나토, 치즈, 달걀, 노른자, 간 같은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백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뼈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골절 후 뼈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만 챙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타민 D, K2, 단백질까지 균형 있게 섭취해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순히 칼슘만 챙기지 말고 비타민 D, 비타민 K2, 그리고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소화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 같은 문제가 잦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라 불리는 수조 개의 세균과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미생물은 음식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감소하여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장벽이 약해지면서 유해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약 70% 이상의 면역 세포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침해, 우울증, 불안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내 세균이 뇌와 소통하는 장-내 축을 통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생균으로 요거트, 김치, 나토, 발효된 치즈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유익균만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균이 장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식이섬유,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 등이 그에입니다. 이들은 주로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같은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익균을 먹이로 삼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해야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유산균뿐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단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장 건강이 곧 전체 건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50대 이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혈관 플라크,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플라크는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염증 세포 등이 혈관 벽에 쌓여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부르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플라크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거나 떨어져 나갈 때 발생합니다. 플라크가 떨어지면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그 자리에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응급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에 높은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혈당 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혈관 플라크의 주성분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고등어, 연어, 견과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인 명상, 취미생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혈액의 흐름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잊지 마세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점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자주 피곤하고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으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히 하며 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젊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0대 건강의 진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만세.